안녕하세요. 추적추적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잡동사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상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스포티지 2.0 사륜구동 모델에 대해서 눈길 운전 및 간단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017년 3월에 장기 렌트로 받은 모델이고, 기본형의 8인치 내비게이션만 추가가 된 모델입니다. 사륜도 물론 추가가 되었고요. 현재 지금 제가 가는 곳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시내에서 기린면 현리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 아침에는 눈이 오질 않다가 비가 오다가 갑자기 눈으로 바뀌어서 펑펑 눈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는 2000cc 현대에서 자랑하는 2000cc R엔진을 가지고 있고, 그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186마력의 출력과 41토크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도형 투싼 IX를 탄 적이 있는데, 그 투싼 IX보다 투싼 IX와 엔진은 같지만 출력이 미묘하게나마 차이가 있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ECU 업데이트를 통해서 출력과 토크를 조금 더 높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 강원도에서 운전을 할 때는, 물론 강원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눈길 운전을 하실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가 지금 사계절 타이어가 꽂혀 있는데, 신차 때 출고된 타이어를 지금 23,000km 탄 지금 현재까지 끼고 있고, 얼마 전에 이 SK 렌터카에서 현장 순회 점검을 나오면서 타이어를 앞뒤로 이제 위치 교환을 해준 상태로, 앞 타이어는 트레드가 한 80% 이상 남아있고 뒷 타이어는 50% 정도 남아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 길을 나오면서 똑같이 촬영을 했었는데 차가 2번 돌았고, 안타깝게도 그 장면은 이 핸드폰이 오류로 인해서 저장이 되지 않아 그걸 보여드리지 못한 점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차가 돈다는 게 많이 위험한 거긴 한데, 그래도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눈길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자료였는데 참 아쉽습니다. 물론 그렇게 차가 도는 그런 상황은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나지 않는 게 최고의 방법이겠죠. 정말 지긋지긋하게 눈이 오고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지금쯤 제설차가 돌아다니는 시간인데, 아직까지는 제설차가 다니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다른 구간부터 제설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생활을 한 지는 1년이 조금 넘었는데, 확실히 강원도는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뒤에 차가 3대가 쫓아오는 관계로 가다가 차가 잠시 설 만한 자리가 있으면 차를 세운 다음에 후행하는 차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제가 다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마주오는 차들이 지금 노면이 많이 미끄러운 탓인가 다들 군뱅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눈길에서는 이제 천천히 다니고 서행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니까요. 말은 하는 것과 동시에 제설차가 제설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고요.
이 스포티지는 이번에 새로 나온 4세대 모델로 기아 자동차에서 준중형 SUV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 1세대 스포티지만 해도 이제 뭐 내구성이면 내구성, 힘이면 힘, 그리고 디자인도 이제 구형 갤로퍼나 록스타에 비해서 아름답고 매끈하게 유선형으로 차체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당시에 스포티지가 상당히 많이 도로를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온 이 모델도 처음에 봤을 때는 망둥어 같이 생겨가지고 사람들도 망둥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제 업무용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타고 다니니까 그런 느낌보다는 생각보다 차가 참 잘 만들어졌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은 또 사는 지역이 지역인지라 이렇게 강원도 산골에 원치 않는 와인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지금 자차로 소유하고 있는 수입 SUV보다도 뭐 더 안정감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정도로는 안정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타던 그 투싼 IX에 비하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장족의 발전을 거둔 것이고, 여기 보면은 차들이 다 눈길이 미끄러워서인지 바닥에 체인을 치고, 심지어 저 제네시스 DH 그러니까 G80 모델은 차가 서 있는 걸로 봐서 후륜구동 모델이라 차가 못 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선 여기 졸음쉼터 200m 앞이 있고 공터가 있는데 여기 잠시 섰다가 차들을 먼저 보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차가 도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면이 이 정도로 미끄럽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ABS가 작동하고, 지금 저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데 차가 계속 도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데서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이런 식으로 인간 ABS를 작동해 주시는 편이 훨씬 더 눈길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출발을 하실 때도 이런 눈길에서 출발할 때는 노면이 미끄러우니까 기아를 수동 모드로 놓고 2단으로 놓으신 다음에 천천히 출발을 하는 편이 그립력이 저하되지 않으면서 충분히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눈길 운전을 하시면은 휘발유든 가솔린이든 오토 차량은 2단을 놓고 출발하시고, 수동 차량도 마찬가지로 2단으로 놓고 출발하시면은 출발하실 때 미끄러짐이 덜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하실 때 악셀 페달을 세게 밟는다기보다는 서서히 지그시 밟아줌으로 인해서 그립이 미끄러지는 걸 최소화하게 하여 좀 더 안전한 운행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사륜이 적용된 모델인데, 이 사륜 버튼을 누르면은 전자식 사륜으로 작동이 됩니다. 여기 계기판에 보시면 사륜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사륜 구동 고정 모드가 켜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이 차를 타면서 사륜 구동 고정 모드를 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눈길을 가든 어디를 가든 전륜 구동 자체의 특성상 엔진이 구동축 위에 있기 때문에 웬만한 뭐 도로에서는 그렇게 크게 미끄러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사륜 고정 모드를 켜고 다니거나 하지는 않는데, 지금은 이제 리뷰를 하는 특성상 한번 켜고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연말이라 이제 업무를 마감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제 3시쯤에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차가 이렇게 가서는 언제쯤 도착할지 모르겠네요. 큰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길 운전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인 노면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그 가던 속도로 이제 바닥이 마찰력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정지를 하는데, 이제 바닥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은 마찰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이제 쓰고자 했던 그런 포인트보다 훨씬 더 멀리 밀려서 정지를 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동영상으로는 크게 가늠이 안 되시겠지만 지금 속도가 30km 정도로 가고 있는데 차간 거리를 한 10m, 20m 이상 정도로 뛰어서 가고 있습니다. 우선 뒤에 차가 안 오니까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이륜을 놓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VDC가 깜빡깜빡, 차체 자세 제어가 깜빡깜빡 들어오는 걸로 봐서 지금 노면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다시 섰다가 ABS입니다. 사륜을 켜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사륜 모드가 일반 이륜 구동 모드보다는 안정적으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륜 두 바퀴보다는 네 바퀴로 굴려주는 편이 좀 더 이제 구동력을 잘 배분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계식 사륜이 아니라 전자식 사륜이라 이제 뭐 제가 아는 이론으로는 이게 회전하는 그 회전수에 따라 구동력을 분배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대 기아차는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 차는 이제 엑스 드라이브를 갖고 있어서 이제 제조사 홈페이지나 그런 엑스 드라이브 시연 동영상을 보면은 이제 그런 기능이 있다고 되는데 이거는 진짜로 50대 50으로 구동력을 제어를 해주는지 아니면은 그 엑스 드라이브처럼 이게 회전하는 수에 따라서 그렇게 구동력을 제어해 주는지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시 사륜을 끄고 이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눈길에서는 사륜을 너무 맹신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사륜이라는 거는 출발할 때 이제 그립력을 최대화해서 이게 미끄러지지 않고 출발을 할 수 있는 효과를 꾀하는 것이지, 한번 출발을 하고 나면은 어차피 바퀴는 계속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사륜에 비해서는 좀 불안정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사륜을 맹신하고 과속을 하게 된다면 이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가 이제 바퀴가 미끄러지는 거는 이륜이든 사륜이든 똑같기 때문에 이제 사고가 날 확률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다니다 보면은 사고가 나는 차들이 사륜을 맹신하고 달리시는 사륜 구동차들이 눈길에서 사고가 더 많이 난다고 합니다. 현재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내린천 래프팅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수변공원이라고, 이 인제에서는 내린천으로 사람들이 여름에 많이 오는데 저는 이곳에 살면서 아직까지 래프팅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야지 하면서도 가까이 있지만 참 그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집 트랙이라고 위에 이제 와이어로 고정이 돼서 그 예전에 군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알다시피 유격할 때 타는 그런 외줄타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탈 수 있긴 하는데 저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한번 타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아, 눈이 그쳐야 되는데 이게 올해는 덕분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구리가 좀 시려워서 그렇지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눈이면. 자, 이렇게 차가 미끄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방심하다가는 진짜 골로 갈 것 같습니다. 언제든 항상 눈길 운전을 하실 때는 긴장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나올 때도 2번이나 미끄러졌는데, 지금은 이게 첫 번째 미끄러짐이니까 가다가 한 번쯤은 더 미끄러질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운전을 하면 좀 더 방어 운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강원도에 있으면서 진짜 겨울 되면은 설경이 진짜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카메라 안에 그 설경을 다 담아드리지 못하는 점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21살 때였나? 22살 때였나? 아무튼 옵티마를 탄 적이 있었는데, 그 옵티마를 타면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이때는 이제 눈길 운전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을 나이라 눈이 이 정도로 오고 있는데 60km로 가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이 오다 보니까 바퀴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게 되고 한 3바퀴 정도 돌아서 그 길 건너편에 횡단보도에 있는, 아니 횡단보도라네, 그 인도에 있는 그 연석에 부딪히면서 차가 멈춘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맞은편에 차가 오지 않아서 그랬지, 차가 왔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이후로 진짜 눈길 운전에는 조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런 눈길 운전을 하시다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진짜 눈길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이제 혹시라도 그런 걸 경험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에게 좀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눈길 운전 리뷰를 찍고 있고요. 이 차는 이제 스포티지 사륜구동입니다만, 뭐 상시 사륜구동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사륜에 대한 그런 거는 없고, 이 현대기아차 사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사륜구동 고정 모드를 해도 속도가 50km인가 60km가 넘어가면은 이게 안에 그 장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이륜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버튼을 눌러놔도. 그러다 이제 속도가 다시 40km인가 50km 이하로 떨어지면은 다시 사륜구동 모드로 작동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륜구동 모드를 잘 안 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나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키고 다니지 않습니다. 어차피 키면 연비만 더 잡아먹지 딱히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웬만하면은 이륜구동으로 해도 못 가는 데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런 겨울에 눈이 오거나 할 때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있을 때는 이런 다리 위를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다리는 바닥에 그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붕 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특히 이제 얼음이 얼어있는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제 노면이 이제 소위 이제 말하는 블랙 아이스라고 하죠. 눈은 없지만 이제 그 일반 아스팔트 표면이 엄청 미끄러워서 블랙 아이스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데서는 진짜 사륜구동에 뭐 하레비가 와도 차가 쫙쫙 미끄러집니다. 실제로 블랙 아이스로 인해서 사고가 난 사례들도 여러 번 봤고, 겨울철에는 다리 위를 지나갈 때는 특히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전에 얘기를 하면서 차가 한번 살짝 미끄러졌는데, 이 정도는 뭐 크게 미끄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브레이크를 밟아보면 상당히 노면이 미끄럽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노면이 미끄러운지 안 미끄러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눈길을 지나갈 때 브레이크를 한 번씩 이렇게 밟아봅니다. 밟아보면은 차가 이렇게 ABS가 작동하고 덜덜덜 떨리면서 쓰는데, 이러면은 상당히 미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을 하면은 차체 자세 제어 장치가 계속 점등을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길이라면은 애초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가다 보니 심심한데 잠깐 섰다가 차체 자세 제어 장치를 끄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심심한 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실험적인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번 그런 기능을 꺼보고 주행을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차체 자세 제어 장치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겁니다. 여전히 길은 많이 미끄럽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살짝 돌아버리네.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노면이 미끄러운데 막상 차체 자세 제어 장치를 꺼도 뭐 출발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미끄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이 기능을 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제가 살고 있는 현리가 13km가 남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눈길 운전을 하실 때 가장 안전한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마인드 컨트롤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마음을 차분하게 먹고 천천히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안전이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마음이 급하다 보면은 악셀레달이랑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좀 더 급하게 밟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더 큰 사고가 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눈이 오거나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수막 현상이 생길 때는 천천히 차분하게 가는 그런 운전 습관을 갖고 다니다 보면은 무사고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보다 이제 운전도 더 많이 하신 분들도 많을 테고 이런 눈길이나 빗길에 대한 그런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고 운전 스킬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더 이제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터널을 빠져나가면은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잠깐 한 3년 정도 업무 때문에 일 때문에 부산에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눈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강원도 쪽으로 오니까 이건 뭐 매년 눈이 어마어마하네요. 심지어는 4월 초팔일에도 눈이 오고 예전에 제가 군대 생활을 여기 그때도 인제에서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식목일 날에도 눈이 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하고 얼마 안 있어갖고 또 겨울에 눈이 1m가 넘게 왔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쪽에 보면은 인제 스피디움이 있습니다. 이제 스피디움에 저쪽으로 가는 차들이 아이고 눈 때문에 못 가서 다 저렇게 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곳에서 살다 보니까 스피디움에 오는 사람들이 이제 좋은 차들 끌고 많이 오는데 저도 얼른 돈을 벌어서 이제 스피디움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자동차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서킷을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내년에 이제 2018년도부터는 한번 실행에 옮겨볼까 합니다. 이제 가까운 곳에 있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좀 더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이제 차도 이제 하나를 또 구매할 계획이라 이제 뭐 그 차를 사면은 한번 재밌게 또 취미 생활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동네는 진짜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맨날 술밖에 안 먹는데 그 술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뭔가 좀 더 건전한 취미를 갖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가 좀 딴 데로 흘러가는데 아무튼 눈이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상으로는 잘 분간이 안 가시겠지만 이 가시거리가 1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m가 넘어가면은 앞이 뿌예서 안개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데서 과속을 하게 되면은 앞에 만약에 혹시라도 차가 서 있거나 하면은 그대로 때려 박는 거죠.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아직 차가 돌지는 않고 있네요. 아까 전에 나올 때는 이 차가 휙 한 바퀴 정도 돌아갖고 엄청 시끄럽습니다 진짜. 아직 장가도 못 가는데 결혼을 하고 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노면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막 조금씩 미끄러지면서 돌고 있습니다. 또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체 자세 제어 장치가 또 작동을 합니다.
윈터가 이제 돌 때 속도를 좀 더 높이면은 차가 돌 것 같습니다. 이게 바닥이 엄청 미끄러운데 주변에 차가 없으면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앞뒤로 차가 있어서 그 위험한 행동은 하면 안 되고. 보통 같으면 지금쯤 제설차가 지나다녀야 되는데 제설하시는 분들도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가 봅니다. 우선 뒷차를 좀 먼저 보내고 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차 엄청 미끄럽네. 오메. 괜히 쓴 것 같습니다. 섰다 출발하니까 차가 계속 돌아버리네. 이 오른쪽이 내린천입니다. 여름 되면은 사람들이 래프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오는데 이 내린천 래프팅이 그렇게 재밌는가 봅니다. 이게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차가 조금씩 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위험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겨울철에 한 번도 윈터 타이어라는 걸 껴본 적이 없는데, 물론 이 차도 지금 사계절 타이어가 달려 있습니다. 윈터 타이어를 달면은 겨울철에 좀 더 이제 주행하기가 좋다고는 하는데, 물론 윈터 타이어를